안녕하세요. 2021 역사다방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역사다방은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배운다는 취지로 마련이 된 국가보훈처의 역사 토크쇼입니다. 자, 오늘 역사다방 호국편은 11월 11일 UN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마련이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UN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기념하면서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남보람 선임연구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 한국전 참전용사의 후손이신 조나단 프로우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과 또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다방 시간에는 UN 참전 22개 나라 중에서도 5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터키, 호주, 태국, 그리스, 프랑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역사 토크쇼가 있는 역사다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유엔이 어떤 이유로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미지가 바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 세계 독립국가가 그때는 93개국이었어요. 그런데 유엔이라는 기구가 나서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켜주자. 누가 나서겠느냐 했을 때 63개 국가가 나섰어요. 93개 국가 중에 63개 국가가 나설 수 있었던 데에는 유엔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6.25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 연합군으로 한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6.25 전쟁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바뀌죠. 그러면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군이 이렇게 많은 나라를 모으려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였냐면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6월 26일에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82호가 통과가 돼요. 이렇게 해서 유엔이 앞에 나섬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가 참전할 수 있었고 또 굉장히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저를 오늘 부르신 거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네. 유엔이 왜 이렇게까지 나섰을까요? 오늘날 유엔은 굉장히 오래된 기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창립된 지 5년 정도 되는 그러한 신생 조직이었어요. 지금 이 6.25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섰다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침략 전쟁이 다시 일어났어. 여기에 대해서 유엔은 전 세계의 참여, 우리가 자유와 민주와 번영을 이렇게 어렵게 지켜냈는데 또 저 한반도라는 땅에서 침략 전쟁이 일어났다, 다 나서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엔군이 1950년 7월 7일에 창설이 되는데 그 앞에 나선 것도 유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6.25 전쟁을 이해할 때 유엔을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7월 7일에 구체적으로는 유엔군이 창설됐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유엔군이 그런데 창설되고 나서 바로 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북한군이 침공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누군가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했어요. 미 제24사단에서 특수요원들을 뽑아서 소위 스위스 특수임무부대라는 걸 만들죠. 그 부대가 일단 와서 급한 불은 끄고 있었거든요. 이 유엔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뒤로 훨씬 넘어가는데 우리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웅크라라든지 아니면 엉카크라든지. 이게 뭐냐면 유엔 한국재건단 또 유엔 민간 원조 사령부예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부터 그 다음에 현대까지 우리나라의 재건과 원조를 위해서 계속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 군사적인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많은 것을 기여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일단 유엔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 힘쓴 유엔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이런 유엔 참전국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기념을 해서 감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나단 님이 참전용사의 후손이시고, 네, 또 작년에는 기념식 사회를 보셨대요. 네, 우리 조나단 님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사회를 맡으시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군요. 네. 우연히 MBC 에브리원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에 출연하게 나왔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그리고 참전용사 저희 할아버지가 얘기 방송에 나왔어요. 그 후에 감사하게도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그러면 이제 조나단님한테도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 됐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참전하셨던 우리 조나단님의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할아버지에게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참전용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감동했어요. 저 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추모 행사를 부산에서 하는지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조나단님은 이제 뭐 사회도 보셨으니까 왜 부산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나요? 부산에 유엔 공원을 알고 있어요. 네. 가보지는 못했는데 유엔 공원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유엔 묘지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오직 부산에만 있어요. 그래서 턴토드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해요.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하여 묵념하는 곳이에요. 네, 그렇군요. 부산에 유엔 공원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유엔 공원이 부산에만 있다는 사실은 사실 조나단 씨를 통해서 저 처음 알았고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장소인 거는 저도 좀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매년 부산에 찾아가서 추모를 하는 게 사실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나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1월 11일 11시에 1분 동안만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부산 이제 남쪽을 보고 1분 정도 이렇게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숭고한 희생 정신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우리 또 남보람 연구원님을 통해서 우리가 유엔군의 참전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6.25 전쟁, 유엔 참전국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앞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죠. 22개 국가가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오늘은 특히 5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로는 터키, 호주, 태국, 그리스, 프랑스로 이렇게 5개 국가를 정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5개 국가인 이유가 좀 특별히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혹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흥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사를 다룰 때 그것을 흥미를 갖고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흥미를 갖고 있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미국, 영국의 참전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5개 나라의 특별하고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네, 말씀을 또 너무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기대가 되는데요. 5개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터키의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군이 싸웠던 그 모습은 신화 속에 나올 법한 용맹한 전사들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마치 인디언이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다고 해서 인디언 태형이에요. 동양에서 애기들 울면 뭐라 그래요? 너 계속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그러잖아요. 동유럽에서는 너 계속 울면 투르크 군대가 와서 너 잡아간다 이러면 울음을 뚝 그친대요.